국내 조선업에 새로운 성장 기회가 생겼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 조선업의 기술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국내 조선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에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전 산업 확대가 필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AI 시대 전력난 해결사가 될 원전주는 어디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에너지 소식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높은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천연가스 발전을 늘리는 것이 가장 유력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시각이 나왔는데요. 천연가스 테마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투자 고민 상담부터 성공 투자를 위한 솔루션을 세워줄 주식이 궁금할 때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할 두 분입니다. 김대준, 나성민, 자문역 인사 나누시죠. 어서 오세요. 네, 주식이 궁금할 때 저희 프로그램은 SBS 비즈 앱을 통해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받아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되고 나서 이제 윤 대통령과 처음 통화를 했잖아요. 그때 이야기를 나눈 게 한국 조선업에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국내 조선주의 호재가 될까요, 자문형님? 네, 일단은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조선업에 대해서 손을 내밀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미국이 지금 조선업에 대해서 중요하게 보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조선이라는 것 자체가 수출입을 위한 배, 그리고 또 조선업은 국방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 보시면 수출입을 가장 많이, 물동량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해운업입니다. 그렇다면 해운업은 조선업과 밀접한 연관이 될 수밖에 없고, 최근에 보시면 계속해서 세계 조선업의 대략적인 수준 물량들은 대부분 중국이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물동량이 증가하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중국의 수준 물량들이 늘어나면 미국이 향후 미중 무역 갈등 상황에서 다소 미국의 어떤 국익에 침해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과 그리고 일본이 계속해서 조선업을 꾸준히 안정적으로 영위하는 것이 향후에 미국의 국익에 유리하다라는 그런 측면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조선업이라는 것 자체가 국방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은 조선업은 군수업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미국의 군수업이 우리가 관련해서 군함이라든지 이런 건조 또는 유지 보수에 있어서도 굉장히 시장이 커질 수가 있고, 이런 군함 관련해서는 중국이라든지 다른 국가에게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과 일본이 향후 이 산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주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런 군수 산업 관련해서 군함을 유지 보수하는 것을 우리가 MRO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MRO 사업이 연간 한 20조 원 정도로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조선업들이 지속적인 수혜가 전망된다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하나오션이 미 군정 두 척에 대해서 MRO 사업을 따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조선업에 있어서 MRO 사업이 신성장 산업으로 도약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미 해군을 보시면 370척 정도 되는 군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130에서 150척 정도 유지 보수가 필요한데, 사실 이런 유지 보수 관련된 성장, 그리고 이런 계속해서 물량들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는 조선소가 부족하고 또 생산성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군함 관련해서 유지 보수를 맡길 수 있는 나라는 한국, 일본 정도로 좀 좁혀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 해군 7함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미국 본토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 그 사이에
무력에 대한 공백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우리나라에 관련해서 MRO 사업이 계속 늘어나는, 커지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관련해서 이런 MRO 사업이 어떤 관련해서 종목들이 있느냐 살펴보면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이 집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성민 자문역께서는 이제 배를 유지 보수하는 작업을 중점으로 하는 업체 이쪽에도 관심 가져볼 만하다 말씀을 주셨어요. 어떠세요? 김대준 자문역께서도 같은 의견으로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예,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LNG 선박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과 중국이 양분하고 있는데 미국의 LNG 수출 확대는 우리나라에 보다 더 유리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되고 LNG 운반선 밸류 체인의 종목에 대한 투자가 유망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두 개의 종목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HD 현대중공업입니다. 자, 이번 조선업 사이클은 군함이나 잠수함 같은 방산 부문하고 LNG 운반선 중심으로 호황이 예상됩니다. 이 분야에서 관련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장 잘 구축한 기업이 바로 HD 현대중공업이기 때문에 이번 조선업 상승 사이클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은 동성 화인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LNG 운반선의 필수적인 단열 패널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자, 최근에 급증하는 주문량에 발맞춰 공장 증설을 완료했습니다. 이를 통해 증가하는 LNG 선박 발주에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더불어 차세대 아모니아 선박 관련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에 향후 실적 모멘텀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두 개 종목에 대해서 포인트를 주셨어요. 김대준 자문역은 HD 현대중공업과 동성 화인텍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신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성민 자문역의 마스터픽이죠. 최애 선호주를 조선주 가운데 어떤 종목으로 준비하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기대가 됩니다. 어떤 힌트가 있는지 추천하시는 이유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여러분들 수익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스터픽 종목 네.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귀 쫑긋 세우시고 한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선박의 수리, 개조 그리고 연료 주입 등을 주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지보수, 선박 수리 관련해서는 매출 비중이 대략적으로 5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 선박 기자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엔진 부분에서 특히 대형 엔진에서 시장 점유율 3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친환경 규제에 맞게끔 배를 개조하고 또 이런 엔진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동사의 선박 개조 매출 비중이 대략 1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친환경 관련된 규제들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 트렌드에 굉장히 부합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든지 이게 트렌드에 부합하면 많이 또 기대가 되잖아요. 앞으로 더 많이 커질 것 같고 확대할 것 같고 이런 기분인데 뭐 힌트가 더 있겠죠. 이 마스터픽에 어떤 매력이 있다고 판단하신 걸까요? 예, 첫 번째 매력 포인트는 바로 네. 출하하는 배가 많아질수록 고객이 늘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배가 인도가 됐을 때 보통 3년 동안 무료 수리 기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유료 수리 기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인도되는 배 그리고 계속해서 건조되는 배가 늘어날수록 결국은 고객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위에 자동차 판매가 늘어날수록 카센터라든지 대리점들이 늘어나는 거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해당 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이 자그마치 30%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30% 이상의 영업이익률이라는 것은 웬만한 제조업체들은 사실 달성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계속해서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사 영업이익률은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친환경 규제입니다.
친환경 규제로 인해서 친환경 선박 개조가 계속 활발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엔진의 성능은 친환경 규제로 인해서 사실 진입 난이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규제에 발맞춰서 빠르게 포트폴리오를 좀 재편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배를 개조하는 것과 그리고 매연 저감 장치를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계속 선박에 달아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엔진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동사가 이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놨기 때문에 향후 친환경 규제로 인한 향후 수혜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마스터픽의 힌트를 쭉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더 궁금해지시죠? 저희가 이 종목명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카카오톡에서 이제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그 몫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항상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